한국의 농경 문화는 우리 중국에서 배워간 것이고 세계 최초의 농경 문화는 중국이 원조입니다. 한국의 모든 문화는 중국에서 비롯되었고 중국은 한국의 문화적 종주국입니다. 이곳은 프랑스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리는 세계 농경문화 국제 세미나장. 중국의 대표인 왕리 박사의 격앙된 목소리가 장내를 울리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이렇게까지 중국 대표단이 흥분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사연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소피 듀랑입니다. 파리 소르본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동아시아의 고대 역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죠. 오늘은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리는 세계 농경문화 국제 세미나의 첫날이었습니다. 파리의 거리는 이제 막 활기를 띠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는 에스프레소 향이 퍼져나오고 빵집에서는 갓 구운 크루아상의 고소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유네스코 본부에 도착한 저는 잠시 건물 앞에 서서 그 웅장한 모습을 감상했습니다. 전 세계의 문화와 교육, 과학을 아우르는 이곳에서 오늘 어떤 논의가 펼쳐질지 제 가슴은 기대감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세계 각국에서 온 학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몇몇 오랜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며 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회의장 입구에서 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회의장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이 세미나가 단순한 학술 토론을 넘어 무언가 더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는 예감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오늘의 세미나가 역사와 문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서자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모인 석학들의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앞줄 중앙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개회사 후 중국 대표단의 리더인 왕리 박사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자신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오늘 저는 쌀 농사의 진정한 기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왕 박사는 중국 양쯔강 유역에서 발견된 9,000년 전 벽시 화석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증거는 중국이 세계 최초로 벼 재배를 시작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우리의 연구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시작된 벼 재배 기술이 점차 동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이어서 중국의 고대 문헌들을 인용하며 쌀 재배 기술이 중국에서 주변국으로 전파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동아시아 전체의 농경문화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왕 박사의 발표가 진행될수록 주변 학자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 대표단 쪽에서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한국 대표단 쪽을 슬쩍 바라보니 김지원 교수가 뭔가를 열심히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왕 박사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준비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왕 박사는 발표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이 쌀 농사의 발상지이자 동아시아 농경 문화의 모태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주장이 아닌 과학적 증거와 역사적 기록에 기반한 사실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회의장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곧 여기저기서 작은 소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를 표했지만 다른 이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이 세미나가 단순한 학술 토론을 넘어 역사인식과 문화적 자부심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의 장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의 표정에서 긴장감과 기대감이 동시에 읽혔습니다. 세미나의 첫날, 우리는 이미 역사적인 순간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다음 발표를 기다리며 저는 펜을 꾹 쥐었습니다. 왕리 박사의 발표가 끝나자 회의장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국 대표단에서 김지원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강한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의장님, 반론의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김 교수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의장이 고개를 끄덕이자 김 교수는 단상으로 올랐습니다. 그녀는 잠시 청중들을 둘러본 후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저는 방금 전 왕 박사님의 주장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김 교수는 프로젝터를 켰고 화면에 한 장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벽시 화석이었습니다. 이것은 한국 청주에서 발견된 소로리 벽시입니다. 연대 측정 결과 이 벽시의 나이는 약 15,000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회의장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이는 왕 박사님이 언급하신 양쯔강 유역의 벽시보다 5,000년이나 앞선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벽시는 이미 국제적으로 공인된 연구 결과입니다. 김 교수는 이어서 여러 고고학적 증거들을 제시하며 한반도에서의 벼 재배의 역사를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논리정연한 설명에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문화의 전파를 단순히 한 방향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대부터 한중일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은 활발한 교류가 있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습니다. 김 교수의 발표가 진행될수록 왕 박사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다른 중국 대표단들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쌀 농사의 기원을 어느 한 국가의 전유물로 주장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다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시각으로 동아시아의 농경 문화를 바라봐야 합니다. 김 교수의 발표가 끝나자 회의장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이번에는 흥분된 토론의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역사는 결코 단순하지 않으며 진실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세미나가 동아시아 농경 문화의 이해에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김지원 교수의 반박이 끝나자 회의장은 열띤 토론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메모를 해나갔습니다. 일본의 사토 교수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두 분 다 흥미로운 주장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농경 문화의 발전은 어느 한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토 교수의 말에 여러 학자들이 동의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삼, 버마, 운남을 연결하는 고원지대가 벼의 기원지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 지역은 다양한 야생벼가 분포하고 있으며 유전적 변이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에 왕리 박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에서 발견된 벽시의 연대는 우리 양쯔강 유역의 것보다 늦습니다. 그때 김지원 교수가 다시 나섰습니다.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청주 소로리에서 발견된 벽시는 1만 5천 년 전의 것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벽시입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사실입니다. 김 교수는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를 띄웠습니다. 이것은 국제고고학 개론서인 현대고고학의 이해의 최신 개정판입니다. 여기서 쌀의 기원지를 한국으로 수정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에 회의장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그 자료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베트남 대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소로리 벽시와 다른 지역의 벽시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김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는 소로리 벽시가 현재의 재배종 벼의 직접적인 조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는 벼 재배의 역사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토론은 계속 이어졌고 각국 대표들은 자국의 고고학적 발견들을 제시하며 열띤 논쟁을 벌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동아시아의 농경 문화가 얼마나 복잡하고 오래된 역사를 가졌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토론이 벼의 기원에서 점차 다른 주제로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왕리 박사가 다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동아시아의 농경 문화를 논할 때 우리는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중국은 오랜 역사 동안 이 지역의 문화 발전을 이끌어왔습니다. 그의 말에 여러 학자들이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 대표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왕 박사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예를 들어 김치나 한복과 같은 문화 요소들도 원래 중국에서 시작되어 주변국으로 전파된 것입니다. 이 말에 김지원 교수가 즉각 반응했습니다. 왕 박사님, 그런 주장은 매우 위험합니다. 각 나라의 고유한 문화 발전 과정을 무시하는 것이죠. 저는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을 느끼며 계속 메모를 해나갔습니다. 일본의 사토 교수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우리는 문화 교류의 중요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각국의 독자적인 문화 발전도 존중해야 합니다. 그때 베트남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의 쌀국수 문화도 고유한 발전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를 단순히 중국 문화의 영향으로만 볼 수는 없죠. 회의장은 점점 더 열기를 띠었습니다. 김 교수가 다시 발언했습니다. 우리는 최근 중국의 동북 공정이나 문화 공정과 같은 시도들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사를 왜곡하고 다른 나라의 문화를 자국의 것으로 주장하는 행위입니다. 이 말에 중국 대표단이 강하게 반발했지만 다른 나라 학자들은 대체로 김 교수의 의견에 동의하는 듯 했습니다. 문화의 기원과 전파, 그리고 각국의 고유성. 이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토론해야 합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각국의 문화적 자부심을 존중하면서도 인류 공통의 문화유산이라는 큰 틀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말에 여러 학자들이 동의의 뜻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논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 세미나가 단순한 학술 토론을 넘어 동아시아의 역사와 문화인식을 새롭게 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논쟁이 더욱 격화되는 가운데 한국의 박성훈 교수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동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단순한 학술 토론을 넘어선 중요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국의 동북 공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여 주에 깊게 들었습니다. 동북 공정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중국에서 진행된 역사 연구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연구가 아닙니다. 고조선, 고구려, 발해 등 한반도와 관련된 고대 국가들을 중국의 지방 정권으로 해석하려는 시도입니다. 중국 대표단이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 박 교수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주변국의 문화유산을 자국의 것으로 편입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학문적 윤리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현대의 국제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왕리 박사가 반박하려 했지만 의장이 제지했습니다. 박 교수는 계속해서 동북 공정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했습니다. 고구려 벽화의 해석, 고대 문헌의 왜곡된 번역 등 여러 증거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정보를 받아들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역사 연구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의 위험성을 실감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회의장은 술렁였습니다. 여러 나라의 학자들이 각자의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사토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역사 연구는 객관성과 진실성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베트남 대표도 동의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각국의 역사와 문화의 고유성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국제적인 학술 기준을 마련하고 서로의 연구를 검증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 제안에 많은 학자들이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대표단은 여전히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토론을 통해 저는 역사 연구의 중요성과 그 책임의 무게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동북 공정에 대한 토론이 일단락되자 한국의 이미경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문화 공정입니다. 저는 귀를 쫑긋 세우고 이미경 교수의 발언에 집중했습니다. 최근 중국은 김치, 한복 등 한국의 전통 문화를 자국의 문화유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화 전유를 넘어선 체계적인 문화 침탈 시도입니다. 이 말에 중국 대표단이 즉각 반발했습니다. 왕리 박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우리는 단지 동아시아의 공통된 문화유산을 이야기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미경 교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김치는 2013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고 한복은 오랜 세월 한국의 고유한 정체성을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이를 중국 문화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역사 왜곡입니다. 회의장은 다시 한번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논쟁이 단순한 학술적 차원을 넘어서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일본의 다나카 교수가 발언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문화의 고유성과 보편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보입니다. 베트남 대표도 의견을 더했습니다. 문화는 교류와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합니다. 그러나 각국의 고유한 발전 과정과 특성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생각에 잠겼다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습니다. 문화의 기원과 발전 과정을 연구할 때 우리는 더욱 세심하고 객관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현대의 국제관계에서 문화의 역할과 영향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미경 교수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최근 한류의 세계적 인기로 인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문화 공정은 더욱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중국 대표단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다른 나라의 학자들은 대체로 이미경 교수의 주장에 동의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이 토론을 지켜보며 문화유산 보호와 문화 다양성 존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이런 민감한 문제를 다룰 때 필요한 외교적 기술과 상호 존중의 자세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인류 공통의 문화유산을 연구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세미나는 계속되었고
저는 이 복잡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더욱 집중했습니다. 문화공정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의 김지원 교수가 다시 한번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단호해 보였습니다. 동료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주장과 반박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눠야 할 때입니다. 김 교수는 스크린에 여러 이미지를 띄웠습니다. 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 이미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청주 소로리 유적에서 발견된 벽시의 전자현미경 사진입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이 벽시의 나이는 약 15억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회의장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왕리 박사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김 교수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최근 DNA 분석 기술을 통해 이 고대 벽시와 현대 벼 품종 사이의 유전적 연관성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한반도에서의 벼 재배가 매우 오래전부터 이루어졌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사토 교수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벽시와 다른 지역의 벽시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의 연구 결과 소로리 벽시는 현재 재배되는 벼의 직접적인 조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는 벼 재배의 역사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저는 이 설명을 듣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과학적 증거의 힘이 역사 해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베트남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최근 메콩 델타 지역에서 고대 농경 유적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동남아시아에서의 독자적인 벼 재배 발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어서 중국의 리 교수가 발언했습니다. 양쯔강 유역의 발견물도 여전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저는 이 모든 정보를 받아들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증거들을 발견할수록 동아시아의 농경 문화가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한 경로로 발전해 왔는지 알 수 있군요. 어쩌면 우리는 단일 기원이 아닌 다중 기원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제 말에 여러 학자들이 동의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 토론을 통해 우리는 역사 연구에 있어 객관적 증거의 중요성과 함께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회의장을 둘러보니 학자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대립적인 분위기가 조금씩 협력적인 분위기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학문적 토론의 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토론이 한창 진행되는 동안 저는 문득 회의장 밖의 반응이 궁금해졌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이용해 스마트폰을 확인해 보니 우리의 세미나가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우리의 토론이 지금 실시간으로 세계에 중계되고 있습니다. SNS에서는 이스트 에이전 오러진즈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더군요. 이 말에 회의장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모두가 자신들의 발언이 단순히 학술적 토론을 넘어 전 세계인의 관심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한 듯 했습니다. 일본의 사토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책임이 더욱 막중해졌다는 뜻이겠죠. 우리의 토론이 국제사회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 동의하며 저는 태블릿을 통해 실시간 반응들을 확인했습니다. 흥미롭군요. 미국의 한 역사학자가 우리의 토론을 지켜보며 동아시아 문화의 다양성과 복잡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김지원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청주 소로리 벽시의 중요성이 국제적으로 재조명되고 있어요. 세계 각국의 언론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왕리 박사도 자신의 태블릿을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군요. 일부 학자들은 우리의 기존 입장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우리의 토론에 새로운 차원을 더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논의는 단순히 학술적인 것을 넘어 국제사회의 문화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베트남 대표가 의견을 냈습니다. 이번 기회에 동아시아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각국의 고유한 문화적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보여줄 수 있겠죠. 그의 말에 여러 학자들이 동의했습니다. 저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세계의 관심이 우리 세미나에 쏠린 가운데 한국의 박민주 교수가 새로운 주제를 제시했습니다. 동료 여러분, 우리가 논의하는 문화의 기원과 전파에 대해 현대적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한류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박 교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류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이 자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지 궁금했습니다. 박 교수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K-팝, K-드라마,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 영화까지 한국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대중문화 현상을 넘어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왕리 박사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고대 문화의 기원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박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현대 문화의 영향력은 과거의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한류로 인해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의 전통 문화와 역사에 대한 연구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화의 영향력이 시대를 넘나드는 현상은 참으로 흥미로웠습니다. 일본의 사토 교수가 의견을 냈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한국의 전통 음식이나 의복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죠. 베트남 대표도 동의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 드라마로 인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이 현상이 우리의 토론에 어떤 의미를 가질지 고민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 문화의 힘이 과거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이는 문화의 연속성과 현대적 해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 같습니다. 박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정확합니다. 더불어 이는 문화의 소프트 파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한류를 통해 한국 문화의 독창성과 매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죠. 중국 대표단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다른 참가자들은 대체로 이 의견에 동의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이 토론을 통해 문화의 힘과 영향력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문화유산을 연구하면서도 그것이 현대에 어떻게 해석되고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는 문화의 생명력과 지속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측면이니까요. 회의장을 둘러보니 많은 학자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토론은 이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아우르는 더욱 폭넓은 시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한류에 대한 토론이 끝나갈 무렵 중국 대표단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왕리 박사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메모하고 있었고 그의 동료들은 서로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왕 박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장님, 발언권을 요청합니다. 의장이 고개를 끄덕이자 왕 박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의 토론 내용을 들어보니 우리의 입장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그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우리 중국은 5,000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문명 국가입니다. 동아시아 문화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시작되어 주변국으로 전파된 것입니다. 한국의 김치, 일본의 스시, 베트남의 쌀국수 모두 중국 음식에서 유래한 것이고 한복과 기모노도 중국 전통 의상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이 발언에 회의장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각국 대표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국의 김지원 교수가 즉각 반박했습니다. 왕 박사님, 그런 주장은 너무 과도합니다. 각국의 문화는 고유한 발전 과정을 거쳤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을 뿐입니다. 중국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는 주장은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일본의 사토 교수도 가세했습니다. 동의합니다. 문화 교류는 쌍방향적인 것입니다. 중국 역시 주변국의 문화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베트남 대표 역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것을 보며 중재에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닙니까? 이런 식의 일방적인 주장은 건설적인 토론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 중국 대표단 중 한 명인 리 교수가 조심스럽게 발언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왕 박사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도 좀 더 객관적이고 포용적인 시각으로 동아시아 문화를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말에 왕 박사의 표정이 굳어졌고 중국 대표단 내부에서도 의견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장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문화의 우열을 가리려는 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상호 존중과 이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회의장은 잠시 침묵에 빠졌고 모든 참가자들이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매우 중요한 진실에 다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아시아의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 왔지만
동시에 각국의 고유성과 독자성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중국 대표단의 리 교수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내부적으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이제는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주장이 너무 일방적이었고 다른 나라의 문화적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말에 회의장은 잠시 술렁였지만 곧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왕리 박사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저희의 과도한 주장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이번 토론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객관적이고 포용적인 자세로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토론은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갈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진실이 승리한 후 회의장의 분위기는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중국의 리 교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도 이제 더 열린 마음으로 다른 문화를 바라보고 연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동북 공정이나 문화 공정과 같은 일방적인 주장은 지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말에 많은 참가자들이 동의의 뜻을 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장이 발언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욱 객관적이고 포용적인 자세로 동아시아의 문화와 역사를 연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깊은 감동을 느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대립과 갈등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학문의 발전이 아닐까요? 세미나의 마지막 순간 저는 이 경험이 단순히 학술적 토론을 넘어 동아시아의 평화와 협력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유네스코 본부를 나섰을 때 파리의 밤하늘은 이미 어둠에 젖어 있었습니다. 세느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저는 지난 며칠간의 사건들을 되새겨보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여정이었어요. 제 옆에서 김지원 교수가 말했습니다. 그녀와 다른 몇몇 참가자들이 저와 함께 산책을 나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학술적 논쟁을 넘어 문화와 역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었습니다. 일본의 사토 교수가 끼어들었습니다. 15,000년의 역사, 정말 놀랍습니다. 한국의 유구한 역사의 깊이에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네요. 중국보다 무려 5,000년이나 앞선 문명이라니. 우리는 잠시 에펠탑 앞에 멈춰서서 그 웅장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불빛에 반짝이는 탑의 모습이 마치 우리가 얻은 새로운 통찰력처럼 빛나 보였습니다. 이번 경험이 앞으로 동아시아 문화 연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중국의 리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더 객관적이고 포용적인 시각으로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북 공정이나 문화 공정과 같은 일방적인 주장은 지양하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세느강의 잔잔한 물결 소리를 들으며 저는 이번 세미나가 가져온 변화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파리의 밤 공기가 차가워지기 시작했지만 우리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아름다운 도시 파리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 더 큰 발전을 이룩할 그날을 꿈꾸며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